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네네. 이중턱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보시면요. 네, 제가 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무턱이 살짝 있고 지금 여기 턱끝에 살짝 필러를 맞았는데 네네네. 이 무턱이 살짝 고민인데 네. 거기다 이중턱까지 있어서 네. 이런 사람도 네. 수술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제 피부는요, 우리가 말할 때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피부라는 거는 표피층.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할게요. 심오한 해부학적 표현 말고 그냥 표피층, 예,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네.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중턱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중턱을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 거꾸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중에서 어느 층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까? 피하지마. 그렇죠. 정답이죠. 당연하겠죠. 흡입을 지방 흡입을 네. 하니까. 그러면은 진피층은 흡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진피층은요, 뭐냐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 돼지 껍데기 좋아하시나요? 네. 그거거든요. 껍데기. 네, 껍데기층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두꺼운 분들이 있고 얇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진피층은 네, 손상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진피층을 손상시키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울퉁불퉁해. 피부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겉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피하지방층을 제거하더라도 피하지방층을 전부 다 제거 빡빡 다 긁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분을 남겨두는 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혈액 공급이나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고 네.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한번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요.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오셨다면은 네, 수술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기분이 얇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당연하겠죠. 지금처럼 마르신 체격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중턱 있어요. 저는 처음 만져볼 때 지금 만져보시면요. 다르죠? 근데 좀 느낌이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는 피부가 실제로 찝으니까 두 배. 두 배가 되는 네. 거죠. 이렇게 접히니까 이렇게 네. 되니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분 병원 오시면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중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곱하기 2죠. 네. 이거는 크게 곱하기 2죠. 네. 그게 왜냐면 전체를 접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를 그냥 살짝 잡아보시고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표현해 볼게요. 네. 여기를 지방 흡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여기 두께하고요, 고기 두께하고 비교해 보시기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죠. 네. 근데 보시면 이중턱은 있죠. 네. 그리고 무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필러를 맞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중턱이 있더라도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이중턱의 모양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이중턱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굉장히 빼기가 쉬워요. 수월하고 결과도 우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중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정도고요. 원하시면은 아주 조심스럽게는 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싫은 거는 싫은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은 네. 거안 하는 것처럼, 뭐 수술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이게 좀 있으면은 수술할 값어치가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살이 조금이라도 쪘을 때는 좀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다시 이 정도면요, 거의 안 해도 되십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이중턱이 아닌가? 이중턱이 아니라, 근데 보시면요, 여기는 빼실만해요. 여기가 턱선이죠. 근데 보시면요, 맞아요. 여기 피부 두께를 잡아보셨을 때 네. 하고 턱선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피하지방을 잡으셨잖아요. 두껍죠. 네. 요건 하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신부볼도 저한테 사적으로 네. 대화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부볼을 제거했을 때 여기를 지방 흡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신부볼이 들어간 만큼 그거는 다른 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얼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겉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네.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피하지방을 제가 수술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고정은 보여주시는 거죠. 아.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펜으로 한번 네. 다른 분, 그러니까 물론 오늘 모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도움, 이제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여기 지금 이렇게는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손으로 만져봐도 두껍죠. 네. 그러니까 흡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피부는 진짜 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흡입을 이렇게 이중턱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지방의 패드예요. 하나의 구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턱이 있다 그러면은 피부의 이동이요. 이중턱을 하면은 피부가 처지나요? 안 처지나요? 빼면 여기요? 네. 덜렁덜렁거리니까 처질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부에 붙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딱 달라붙죠. 왜냐면 흡입이 됐으니까 젊으신 분인데. 네. 그럼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60살, 70살 되면 조금 처지면 어떡하죠? 그때는 그때는 네. 안 해도 그건 처질 거. 네, 그렇죠. 그리고 하신 분이 덜 처집니다. 왜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서? 그렇죠. 처질 게 적죠. 지방이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 진피층만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요, 제가 어르신들 수술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60살, 70살 요즘 연령대 분들도 수술하시면요, 딱 달라붙어요. 오. 네,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덜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네. 그래서 이거를 그 하면요, 그 피부가 이것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자, 보실게요. 만약에 이중턱이 많으셨어요. 네. 그럼 빼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피부가 요게 지금 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길 만약에 흡입 안 하면 오! 어떻게 되죠? 따라 내려가죠. 오! 내려가요? 네. 왜냐면은 하나잖아요. 하나. 네네.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없는 얘가 자리를 매끄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얘 피부의 이동이 상방으로 이동됐으니까 얘를 조금 끌고 내려가죠. 아. 만약 이 부분을 같이 흡입을 안 해준다면. 네. 그래서 이중턱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어떤 분은 턱선만 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턱선만 원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턱선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턱선만 하셔도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럼 근데 많을 경우에 턱선만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이 있죠. 네. 그럼 이 피부의 진피층하고 표피층 그거 물론 피하 지방층 뺐으니까 네. 네. 이제 없어졌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피부의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살이 있으면은 이 피부의 이동이 이쪽으로 가는데 반응을 만들죠. 수술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 이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잖아요. 여긴 없는데 네. 여긴 있으면 그럼 여기를 빼야 되느냐. 음. 꼭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안 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라면 지금 같은 케이스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를 빼는데 네. 여기를 메인으로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아주 훑어가는 경우. 오.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빗질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줘서 어. 적어도 이 피부가 이동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를 조금은 네. 만들어주는 거죠. 길을 열어주는 기름 정도 느낌으로. 이런 느낌 정도로 하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질문은 이중턱이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중턱을 할 거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턱선까지 같이 그러니까 턱선이 이중턱이 하나니까 네. 이것까지 같이 할 거면은 어차피 여기를 한 번은 살짝 이런 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 네. 거의 미니멀하게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네. 살짝 이거는 사실 뭐 저만의 노하우라고 네. 그것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10년 전쯤에 우연히 이제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지방은 안 하시고 이제 주로 바디 쪽으로만 네. 이제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근데 얼굴 지방 흡입 얘기를 저는 듣기만 했어요. 처음에 듣기만 하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번쩍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중턱인데 그냥 요것만 딱 빼버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조화가 그렇죠. 항상 제가 상담 오시는 분한테 네. 말씀드린 게 조화를 네. 말하거든요. 신고를 뺐는데 왜 여기 흡입해요? 네, 조화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것처럼 그런 거는 네. 이해 잘 되셨어요? 네. 네. 신기하네요. 저는 제 얼굴을 뭔가 이중턱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상담을 받으니까 이중턱보다는 턱선 이쪽이 더 두껍죠? 네. 그런 거를 직접 모르죠? 와서 네. 모르죠? 처음 알게 되셨죠? 네. 직접 근데- 와서야 알게 네,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턱선만 뺀다고 하지 않았죠? 네. 만약에 이걸 수술하시게 된다면은 여기를 뺄 거고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길을 길은 열어주고. 열어줄 거예요. 역시 상담을 직접 흡입을 와서. 많이 빼지는 않을 거고 거기도 아주 미세하게 지방층이 있을 거니까 길을 열어준다기보다는 딱딱하게 이제 이거는 붙어 있잖아요. 네. 붙은 거를 박리를 시켜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동될 수 있는 네.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이해되셨죠? 네. 네.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중턱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중턱 지방 흡입이 좀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을까요? 불가능할 수 있죠. 없으면 불가능해요. 안 네. 하는 게 나은.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보면요, 여성분들은 피하지방층 두께가 좀 두꺼운 반면에요, 남성분들은 이게 이중턱이 좀 있어도 피하지방층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오. 않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못해요.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병원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이제 딱 봐도 신부고라고 이쪽에 조화를 위해서 이중턱이나 이제 흡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0분 중에 8명은 신부를 하면서 이쪽을 같이 해야 돼요. 신부를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두 케이스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세요. 아, 이것도 해야 되나? 와. 이중턱이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의외로 반대예요. 제가 봤을 때 신부볼밖에 할 게 없는데 여기 흡입을 같이 원하시는 분이 10분이라고 네. 치면요, 8분은 못하시고요, 2분 정도가 가능하세요. 음. 8분은 신부볼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좀 다른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것도 음. 있고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와서 네, 그쵸. 물어보시고 네. 네, 뭐 물어보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약간의 시간과 발품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혼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네. 많이. 그리고 못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옛날에 한 케이스, 옛날에 한 서너 번 했는데 또 한다고. 네, 그렇게 한 케이스 또 있어요. 이렇게 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접고 다니시면서 이거 이중턱이라고 하시고 이거 빼달라고 하시는 거 못 빼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까 이렇게 살짝 접어보실게요. 네, 아까 제가 그 층을 박리를 해서 열어서 이 턱선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흡입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네, 엄밀면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지금 봐도 카메라에서도 보이시죠? 네, 그냥 약간 조금 홀룩한 건 있지만은 네. 그거는 무턱 때문에 영향도 받아요. 턱의 길이가 짧게 되면요, 이중턱의 네. 모양이 수평적인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차이점인지 그냥 조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네. 네. 네. 이게- 와. 네, 이 여기만 한다고 되는 느낌이 아니네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저 느낌이 맞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는 되실 수가 없죠. 턱선은 이렇게 되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근데 이중턱은 이렇게 되실 수가 없으세요. 왜 왜냐면은 뼈의 모양 자체가 그쵸. 다르잖아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전진정도, 턱의 전진정도. 이분의 과거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저 필러를 맞았다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 얘기해주신 과거 시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분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수술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얘기 안 하시면은 대략 또 난감해요. 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으면은 한 번 수술하신 거잖아요. 맹장 수술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한 번 하죠. 그쵸? 그것처럼 물론 이거는 재수술 가능하거든요. 근데 재수술 가능한데 재수술이란 건 늘상 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수술이 너무 조금 성의가 없었거나 결과가 별로였으면은 다시 하면 물론 좋은 결과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다 성의껏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환자분의 불만족이나 어떤 약간 아쉬움 때문에 다시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해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효과는 기대치만큼 효과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의외로 근데 또 수술해보면은 또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술하신 분들이 제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뭐 최고는 아니니까 항상 저는 뭐 남의 기준과 똑같이 저를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좀 그런 것만 잘 파악하고 센스만 있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요 네. 보시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이해를 편하게 도와드리려고 사진을 이해가 보여드렸습니다. 잘 됐어요. 다음 질문 또 네.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윤곽투사 이런 거나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거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이중턱 이런 아니면 턱선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그런 시술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도 되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수술 잘 되면 굳이 주사를 맞으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 융해 주사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네, 수술보다 그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주사만으로는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고요. 네, 그냥 저도 주사 치료는 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용도로만 주사 치료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그 하이프 장비라고 할게요. 상품명을 아까 말씀을 하셔갖고 네,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있고요. 제 사견이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아까 그냥 하이프 장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틀어서 제품명을 얘기는 하진 않고요. 네, 저희 병원에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 장비, 네. 네, 그 수술 상태를 잘 유지해줄 수 있는 관리 장비, 혹은 뭐 더 하실 수 없는 것, 아니면 피부 탄력을 조금 더 유지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는 생각이 들지만은, 네, 치료 장비라고까지는 저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그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환자라고 해서 그러네,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시면은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윤곽주사나 이런 다른 시술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영구적인 효과를 네,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렵다? 권장해드리지는 않는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다. 개인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네. 원장님의 저는 그러니까 네. 관리 유지 장비로서는 아주 훌륭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굳이 또 관리 유지 뭐 젊으신데 다들 뭐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뭐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네. 아니면 뭘 더 하고 싶지만은 조금이라도 뭐 아쉬움이 남아서 자기 얼굴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상담을 하시면 그때 가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는 윤곽주사는 없어요. 저희 병원에는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용어로 바이오본드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오본드란 말은 저도 환자분들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뭐 바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본드가 뭐지? 의학에서 저희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데 바이오본드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뭐냐면요. 턱이나 이런 데 지방 흡입을 하시고 나면, 지방 흡입이 이제 항상 그렇죠.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요. 지방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이 빠진 게 그대로 딱 남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빠진 공간이 약간 처음에는 진물도 차겠죠. 피도 고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은 아급성기, 보통 한 1, 2주가 정도 지났을 때부터 호흡편 부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게 붓기인지 처음에는 이제 좀 뭐 말캉말캉하니까 붓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좀 탱탱하니까 붓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바이오본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 중에서는 항상 창상, 그러니까 상처, 흉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흉터라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남은 결과가 흉터고요. 상처는 이제 베인 게 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상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흉터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피부의 상처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상처가 안에서 흉터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하 지방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술로 인해서 손상을 받는 게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낫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은 딱딱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기한테만 한 번 물리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가렵고 부어 있다가 이제 가려운 거 다 가라앉고 나도 좀 까맣게 변하고 또 만져보면은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모기한테만 물려도요. 그게 그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치면 까맣게 되는 것도 색소 침착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서는 상처는 없지만은 안쪽에 상처가 나가는 과정에서 바이오본드라고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흉살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그 윤곽주사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저는 윤곽주사 대신에 저는 그런 주사를 놓지는 않고요. 무슨 약을 막 혼합해서 놓지는 않고요. 보통 그런 있으면은 저는 생리식염수에다가 그냥 마취약, 보톡스인가요? 아니요 그냥 마취약이요. 피부 마취할 때 네. 쓰는 마취약 있죠? 그거를 조금 섞어서 그 딱딱해진 부위에다 좀 주사를 놔드려요. 아, 그러면 그 흉 자체의 공간이 좀 넓어지고 그 혈액순환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흉살을 결국 없애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 흉살을 없애는 세포의 침도 좀 용이해지고 좀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해보자 해서 한 거가 아니라 저도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저희 은사님 계시거든요. 과장님, 은사님 계시잖아요. 선배님 다 계시고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모 대학 병원에 과장님 계신데 저희 은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 트레이닝 할 때 뭐 어떻게 수술을 잘하느냐보다는 창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상처가 나는 과정이라든지 상처가 생기거나 흉터가 이런 과정으로 회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벌써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년이네요 벌써. 근데 아직도 그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귀 속에 선명해요. 정말로 선명하고,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치료를 윤곽주사라고 하면은 저도 딴 병원에서 무슨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는 저도 별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약간의 제가 주사 놓는 거는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목에 좀 딱딱하게 뭉쳐있거나 하신 분들한테 그런 치료를 해드리면은 정말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딱하게 뭉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걸 치료를 안 하면은 결과가 더 나쁘냐, 그게 아니라요. 조금 더 회복 기간은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그 치료를 하진 않아요. 체질에 따라서 조금 내가 만져도 많이 딱딱하다 하는 분들한테만 시술하고요. 아닌 분들한테는 안 합니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별 질문 없으셨네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지. 이중턱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 네. 이중턱하고 수평으로 가서 이렇게 늘어진 이중턱은 다른데 뼈 모양이 굉장히 이중턱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건 네.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와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봐야겠네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랑 너무 다른 그렇죠. 내용이 많아서 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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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